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아이메트릭스 오상민 수석이고요. 오늘 저희 ICT-PS 학회에서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일단 소프트웨어 로봇과 함께 시스템 구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제목에 있는 소프트웨어 로봇과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존의 UI 개발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생산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괴물 같은 통합 UI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UI 솔루션을 가지고 개발하는 내용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은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존의 UI 솔루션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아무래도 BI 회사다 보니까 각각 회사나 아니면 어떤 기업이든 기관에서 사용하는 내용들 중에 BI 올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쓰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보통 통계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거나 아니면 뭔가 분석을 통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현황 같은 내용들을 보는 내용의 UI를 만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이거 외에 대시보드라고 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한 데이터 시각화,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과 관련되어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들입니다. 이런 솔루션들 외에 또 그 다음에는 리포트라고 하는 솔루션이 또 있습니다. 근데 리포트 같은 경우는 뭐 오즈 리포트 많이 들어들 보셨겠지만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문서로 출력을 하거나 화면상에 뭔가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오즈 리포트나 이런 리포트 솔루션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이거 말고 전문적인 UI 솔루션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많게는 크게는 넥사크로라고 하는 뭐 투비소프트의 넥사크로나 아니면 EX빌더, 웹스퀘어 이런 내용들을 저희 국내가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아니면 우리가 보통 흔히 인하우스 개발이라고 하는 자바나 JSP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끝이냐? 그게 또 아니라 보통 이제 경영계획이라든지 SNOP 같은 경우에는 뭐 SAP에 있는 BPC라는 솔루션을 쓰거나 아니면 뭐 SCM 솔루션들을 쓰거나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쓰게 되는데 벌써 이 UI라고 하는 내용들만 봐도 우리가 뭔가 기업이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UI 솔루션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바를 가지고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나온 게 소프트웨어 로봇입니다. 이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뭐 많게는 구매 비용의 증가, 개발 비용의 증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들고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화면을 UI를 만들 때 들어가야 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는 아무래도 시간이 금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시간 자체가 굉장히 값비싸게 활용이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로봇은 보는 내용들처럼 첫 번째는 뭐 화면 기준을 정의하고 화면을 개발하고 배포 권한 관리를 하는 것처럼 기존의 UI 솔루션들을 가지고 아니면 인하우스로 개발을 할 때의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화면을 개발할 때 업무 협의를 하거나 화면 개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는 솔루션을 쓰거나 아니면 사람들 간에 아니면 어떻게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봇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데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뭔가 화면을 만들고 보고서를 만들 때 굳이 사람이 내가 손으로 쿼리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몰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DB봇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하게 되면 보시는 화면에 있는 내용들처럼 각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그런 항목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 항목들은 사용자는 그냥 내가 원하는 위치에 끌어다 놓으시면 이게 값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합계나 아니면 조회 조건이나 아니면 해당하는 위치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표현하게끔 내용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사용자가 쿼리나 아니면 코딩을 몰라도 내용을 만들고 화면을 만들어서 바로 뭐 조회 조건도 붙이고 하는 내용들을 직접 해볼 수가 있게끔 제공이 되는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여기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기에서는 단지 지금 보시는 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피버팅을 하거나 피버팅을 해서 뭔가 내가 보고 싶은 관점별로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거나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입력하는 방법도 같이 로봇을 통해서 바로 생성이 돼서 제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사용자가 쿼리를 몰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보시는 내용의 DB봇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DB봇 외에 저희가 UI봇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 내용은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다르게 UI로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내용들을 수정을 하거나 그래서 숫자별로 배부를 하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거 외에 숫자를 수정을 했을 때 각각의 내용들이 입력을 하게 하고 그 내용들이 축을 돌렸을 때도 항상 값이 유지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내용은 UI봇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UI봇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UI를 만들 때 사용을 하고 있는 UI 솔루션이나 PPT나 이런 내용들을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엑셀로 만들어 놨다면 아니면 엑셀에서 화면 설계를 했다면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게끔 제공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 계시는 매출 현황 보고서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는 엑셀로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고요. 이 엑셀로 만들어져 있는 내용들을 온라인 상에서 HTML5 화면으로 볼 수 있게끔 전환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엑셀의 그 기능들처럼 각각의 셀별로 수식이나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엑셀에서 그 아까 봤던 문서의 내용을 불러와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엑셀에 이렇게 내가 어떠한 화면으로 만들어야 되는 문서의 내용들이 엑셀에 존재를 한다면 이 엑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뭐 값을 선택을 하고 엑셀에 있는 내용을 저장을 하게 되면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웹화면으로 저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에 우리가 UI 개발을 할 때 사용하는 PPT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엑셀상에서 서로 업무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그 자리에서 테스트베드로 옮겨져서 화면을 개발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들은 굳이 프로토타이핑이나 이런 거에 한 기간에 관계없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해볼 수가 있게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DB봇이라고 하는 내용과 UI봇이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프로세스봇이라고 하는 로봇 삼형제가 있고요. 각각의 하는 일은 DB봇은 DB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UI봇은 UI를 만드는 일, 그리고 프로세스봇은 이벤트와 프로세스 처리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RPA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까지 동작을 하지는 않지만 화면상에서 벌어져야 되는 각각 다양한 이벤트나 화면상의 프로세스들을 처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프로세스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BI라고 하는 내용들은 이런 식의 내용들이 2005년도부터 많이 트렌드하게 사용이 됐고요. 이 대시보드 상에서는 왼쪽에 있는 내용처럼 뭔가 내가 필터 조건을 선택을 하거나 조회 조건을 선택을 했을 때 그 내용들이 바로바로 화면상에 보여져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뭔가 현황이나 트렌드를 파악할 때 좀 더 용이하게끔 제공을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더 발전돼서 나오게 된 게 아무래도는 요즘은 트렌드하게 빅데이터, AI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서 많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아이스트림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스트림이라고 하는 솔루션은 흔히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분석이나 이런 모델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RStudi오라든지 파이썬과 같은 언어들을 좀 더 비주얼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텍스트로 되어 있는 코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비주얼하게 데이터의 흐름, 그리고 분석할 때의 데이터의 흐름들의 내용들을 보고 각각의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분석이 진행이 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을 모델을 만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트림의 역할은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석을 위한 ETL이라고 해서 전문 ETL 솔루션과 같이 강력하지는 않지만 내가 분석을 할 때 하둡과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파일과 연결을 하거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하는 그런 기능들과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기종과 데이터베이스 처리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까지의 내용이 포함돼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BI를 통해서는 과거에 있던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AI를 통해서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각각의 솔루션들이 따로 놀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요구하시는 경우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BI는 BI지만 거기에 우리가 AI라든지 빅데이터의 내용들이 포함돼서 제공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로봇과 관리 다시 돌아가서 우리 SI 업체들이 시스템을 만들 때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일단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고객사에서는 적은 공수로 큰 효과를 얻기를 원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결국에는 짧은 시간 안에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UI나 이런 화면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자동화를 해서 좀 짧은 시간 안에 고객이 원하는 화면을 만들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은 파생공법이라고 하는 다양한 공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지메트릭스나 셀프 BI 같이 일반적으로 개발자가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일반 현업이나 일반 IT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쉽게 내가 원하는 화면을 만들 수 있게끔 제공하는 내용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019년도 작년부터는 아우디라고 하는 내용들을 발표를 해서요. 이제는 로봇을 사용해서 자동화된 형태로 보고서나 아니면 화면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발표를 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요 세 가지입니다. 진짜로 그것들이 되냐? 그리고 AI로도 되냐? 그 다음이 그럼 개발자가 해야 되는 일은 도대체 뭐냐? 다 자동화가 되게 되면 개발자는 무슨 일을 하게 될 거냐?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내용들을 보면 쉽게는 요즘 많이들 어떻게 보면 보실 것 중에 하나가 로봇들이 많이 세상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커피숍에 가면은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게 아니라 로봇이 내려주게 되고 하지만 이 로봇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건 아니고 단순하게 반복되는 작업들을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로봇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작업들에 대해서 자동화를 해주는 거지 모든 개발자들을 대신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개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럼 소프트웨어 로봇이 할 수 없는 복잡한 내용이라든지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로지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개발자들은 그것들을 고민해서 좀 더 효용이 높은 것들에 대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게 개발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들로 나왔을 때 반응은 보통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요즘은 많은 솔루션들이 로코드라고 하는 그리고 노코드라고 하는 트렌드를 가지고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업계들에서는 굉장히 좀 시큰둥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자동화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만들었기는 하지만 이전에도 이미 자동화 솔루션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자동화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에는 자동화라고 해서 좋다고 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해지고 다시 개발 툴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 노코드라고 하는 내용들은 보시면 아웃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도 존재를 하고요. 글로벌하게는. 그리고 맨딕스라고 하는 회사와 그리고 세일즈포스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노코드 그리고 로코드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솔루션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 저희가 핸드폰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앱 같은 경우들은 지금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도 그 앱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노코드라고 하는 솔루션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포함해서 그러면 단지 앱뿐이 아니라 우리가 산업에서 업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화면들도 노코드로 사용할 수 있는 세상에 오게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로봇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냐? 저희가 이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사례가 첫 번째 적용했던 사례는 포스코 사례가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
거기 MES에서 오는 데이터를 생산 관리하는 쪽의 내용들을 시스템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사례가 있었고, 그 당시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원래는 자바를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 192번 정도 되는 화면들에 대한 개발 요청이 왔었고, 그거를 자바로 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공수 자체가 한 32멤먼스? 뭐 그 정도? 들어가야 되는 공수가 나타났었고요. 저희가 그때 갔을 때는 기존에 거기 현업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엑셀 화면, 엑셀 보고서가 있었고, 그럼 그 엑셀 보고서를 그대로 들어서 HTML5 화면으로 바꿔주고, 이 화면들을 기존에 쓰고 계시는 업무 포털 쪽에다 붙이는 내용들로 작업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투입됐던 인원은 5명 정도가 투입이 됐었고요. 그때는 팀장급이 1명, 나머지 4명은 이제 주니어로 구성이 된 팀이 들어갔고, 그때는 2주일 안에 그 내용들이 다 채팅창에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개발이 됐습니다. 학습을 위한 특징 추출 및 변화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학습을 위한 특징 추출 및 저희가 이 학습이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는 뭐 특별하게 저희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제가 알지는 못해요.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돼서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고, 분석이나 이런 모델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협력사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습을 어떻게 추출하고 하는 내용들은 그 모델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개발 프레임워크나 개발 툴처럼 이거를 사용하면 그 다음에 뭐 업그레이드나 뭐 유지 보수나 이렇게 할 때 계속 여기에 또 지배를 받는 그런 개념인가요? 아무래도 솔루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배는 어느 정도 받게 되고요. 근데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경우는 보통은 한 회사, 한 기업 안에서 어떤 화면들을 만들 때 UI 솔루션들 따로, 뭐 BI 따로, 여러 개의 솔루션들이 따로따로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요즘은 저희 걸로는 통합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아무래도 셀프 BI라고 하는 내용을 토대로 사용자가 직접 화면을 만들고 현황을 파악하고 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는 내용으로 많이 변환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뭐 LG U+나 LG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직접 사용자분들이 직접 자기가 써야 되는 보고서 아니면 써야 되는 화면들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